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수능 특강 대비 국어엠앱과 함께하는 독서.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적용학습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인문 첫 번째 지문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첫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54페이지에 이 지문의 제목은 단순하지 않은 작은 역사, 미시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미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역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작은 역사란 뜻이겠죠, 미시사는. 이 미시사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네요. 딱 끊어보고요. 랑케라고 하는 철학자의 실증주의 역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 그 자체가 말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래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했어요. 자, 그럼 편견이나 선입견은 X를 딱 쳐야 되겠죠.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자, 그럼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증주의 역사, 랑케의 역사학적 관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겠네요. 자, 그러니까 랑케라고 하는 철학자는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사료의 정확성에 집착하여 객관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역사학의 폭과 깊이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드러냈으며, 자, 그러면 역사학의 폭과 깊이를 축소시킨다라는 거 1번. 자, 그 다음 인문사회과학의 세계에서 역사학의 자료 제공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두 가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 1970년대 구조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주창한 프랑스의 아나락파가, 자, 그러면 아나락파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 여러분들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이후부터는 아나락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겠네요. 서양 역사학계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정치보다는 사회, 그럼 사회에 동그라미 칠까요? 개인보다는 집단, 역사서술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락파는 사회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서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거네요. 집단적 행동 양식과 가치관 같은 문화적 대상까지도 개량적으로 연구하고 개량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인구 통계학이나 사회학의 개량적 방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자, 그럼 아나락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나락파는 사회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서술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량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개량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서술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미시사는, 자, 끊겠습니다. 자, 미시사가 대상이 되겠네요. W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배경이라고 할 때 이러한이 뭘 받겠습니까? 그렇죠. 앞문단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과 그 다음에 아나락파의 역사학, 이 두 가지의 배경 속에서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문이 시작될 때에는 위에 나와 있던 실증주의 역사학과 또 아나락파의 역사학, 이 두 가지와 그 다음 지금부터 이야기할 미시사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는 영향관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탈리아 역사가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개념으로 역사학을 실제 삶에 관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개량화된 숫자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민중이 아니라 실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인간으로서의 민중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뭘 기록해요? 민중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자, 그러니까 미시사는 민중을 대상으로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라에서 끊으면 앞에 거 X죠? 예, 숫자 안에서, 개량화된 숫자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민중이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개량화를 부정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사는 계량화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앞서 봤던 아나라파하고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나라파는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역사를 서술했다라고 본다면 미시사는 계량화를 부정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이 제시가 된 걸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또 미시사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미시사는 이탈리아어로 작다는 뜻의 마이크로와 역사라는 뜻의 스토리아가 합성된 단어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작은 역사가 되는데, 이는 역사적 대상을 작은 규모와 척도에서 관찰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한 지역의 사건 또는 어떤 한 인물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히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작은 역사, 아주 작은 부분들을 역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것들을 서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지역의 사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인물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추적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네요. 미시사의 특징은, 주어가 미시사의 특징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미시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네. 자, 연구 주제 1번, 사료의 종류 2번, 서술 방식 3번,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미시사의 특징을 분류화해서 연구 주제와 사료의 종류와 서술 방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먼저 미시사는 기존에 무시되어 온 연구 주제들,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 온 주제들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여겨 평범한 농민의 세계관, 산업혁명의 거대조류 속 소시민의 행동 등과 같이 작고 평범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제로 다루었다. 자, 작고 평범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제로 다뤘대요. 이게 연구 주제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사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미시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끊고 연구 주제의 특징에 대해서, 즉 미시사의 특징을 연구 주제라고 하는 어떤 분류 항목으로 인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료의 종류는 그 다음 문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른바 내러티브적 자료들에도 주목하였는데, 자, 내러티브적 자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좀 봅니다. 여기에는 재판기록, 일기, 연대기, 편지, 탐연서, 설화집 등이 있다. 자, 여기에는 이라는 말이 바로 내러티브적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내러티브적 자료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기록, 일기, 연대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그 자체에 집중했던 랑케식 실증주의가 자신들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생산하는 엘리트 계급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는 비교적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까지 끊으면요. 자, 랑케 실증주의는 엘리트 계급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한 하층 계급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층 계급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어요. 누가요? 랑케 실증주의가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미시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내러티브적 자료들에 주목하여 그 안에 담긴 민중들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이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러티브적 자료를 활용했다. 사료의 종류를 이야기한 거고요. 민중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연구 주제를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죠. 서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서술 방식에 있어서 미시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서술을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자, 역사가의 주관적 서술을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 서술 방식은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 서술을 드러냈다는 점은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과 배치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객관주의를 중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서술을 중시 여겼던 랑케하고는 다르게 역사가들 개인의 주관적 서술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한 개인의 생각과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나 생각도 역사서술의 일부가 되도록 한 것이다.
미시사의 대표적인 저작물인 킨츠브루크의 치즈와 구더기는 한 인물을 이란으로 판정하는 재판 기록에 의거하여 서술되었는데 저자는 인물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 생기는 의문이나 가설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치즈와 구더기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좀 더 중심적인 내용을 보충해주고 강화해주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미시사는 그 접근 방식이 충분히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점. 자, 요거 1번. 예외적인 주제만을 선호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지 못했다는 점. 사회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지 못했다. 2번. 등을 뭐로 지적받았다? 한계로 지적받기도 했다. 자, 그러면 미시사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하지만 역사에 대한 기존의 입증 방식과 인식 체계가 엘리트 계급의 문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미시사는 기존의 역사학에서 잊힌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역사의 무대로 올려놓은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하지만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뭘까? 바로 미시사의 의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시사는 어떤 의점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역사의 무대로 올려놓았다는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트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 즉 민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역사를 서술했다라는 의의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은 이 미시사라고 하는 역사 서술 방식 또는 역사적인 관점,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시사적 접근을 대해서 설명을 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교 대조의 방식을 사용해서 랑케의 실증주의와 그리고 아나라파와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